자, 이제 여러분 전기 소설 중에서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시기별로 나누어서 초당까지, 그죠? 이제 수말당 그리고 이제 초당 이때 이제 어떤 작품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중당 시기, 그리고 이제 중당 이후에는 또 어떤 작품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기별로 구분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내용별로, 그래서 이제 연애 소설에 대한 것, 의협적인 것들, 풍자적인 것, 그쵸? 역사 소설적인 것, 이렇게 이제 총 4개로 나누어서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먼저 초단까지 작품들, 이건 여러분 아십니다. 이거 고경기, 보광 총 100원전, 유성굴 있다고 했는데 요거 빼고 요 두 개가 예 고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이제 내용까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요, 고경기는 이 자체 이게 이제 옛날 거울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거울의 신령스러운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게 지계 소설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실상 지계라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예, 이거 원숭이가 싸우는 거라고 했죠. 그죠? 이거는 구성이 굉장히 짜임새 있습니다. 그리고 묘사가 싸움 같은 거 이제 묘사를 해야 되니까 생동적으로 이게 좀 소설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서유기한테 견줄 정도로 잘 썼거든요. 어떤 그 싸움의 묘사 같은 거요. 근데 문제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이것도 재미는 있지만 이거 소설로서는 좀 모자란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유성글로 가면은 이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어, 이것도 이제 우리 교재를 쓴 작가 입장에서는 요게 별로체로 쓴 게 조금 약간 안타까워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뭐 괜찮은 것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별로체로 쓴 약간 그 색정 소설, 염정 소설, 그러니까 뭐 로맨스를 그린 그런 소설입니다. 이 형식 자체가 민간 문학의 영향이 조금 들어간 게 좀 있어요. 어쨌든 요 두 개에 비해서 유성굴은 확실히 좀 재밌다. 소설 같은 느낌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당으로 가면요. 이제 그야말로 전기 소설의 명작들이 쏟아집니다. 이용기 있고요. 침중기 있고요. 곽수옥전 있고요. eng행전 있고 이화전 있고 남가태수전, 장안가전, 규em객전. 저는 이제 웬만한 것들 여기 거의 다 아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모르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곽수옥전 이거 뭐 이런 거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워낙 유명하고 해서 뭐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기회가 있으면은 어, 번역본이나마 빨리빨리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 읽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좀 이런 것도요. 이거 이제 의협에 속하는 건데 이 복수하는 거거든요. 복수 뭐 그래서 뭐 eng행전이나 이화전이나 난과태수전이나 규염객전 이런 것들은 안 읽어보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요. 자, 이 중단까지 얘기했는데 만단 가면은요. 오히려 중단에 비해서 태화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게 비슷한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되면요. 전기 소설이 단편으로 등장한다기보다는 전집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승의 현계록, 속현계록도 있고요. 예. 지비기, 배영엔 이 뭐 제목 자체가 그 장르의 이름 그 자체네요. 전기. 예, 이전에 뭐 지게도 봤었죠. 예,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삼수소독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의미는 있겠지만은 문학사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좀 퇴보했죠. 퇴보했기 때문에 문학사적으로는 가치 면에서는 이 앞에 있는 작품들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 소설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애정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애정 다음에 뭐라고요? 의협. 그 다음에는요. 예, 풍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전기 소설 중에 애정을 다룬 전기 소설은 엄청 많습니다. 유의전 있고 임시전 있고 예, 전기의 송각편도 그렇고 이장문전도 있고 이용기도 그렇고 곽소옥전, 이화전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뒤에 나올 건데 거기 가서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우선 이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희정 같은 경우에는요. 용의 딸, 그러니까 용왕이죠. 용왕님의 딸. 예, 이 뭐 사랑과 용왕 딸과의 어떤 로맨스 이런 건데요. 유희라는 사람이 동정호수입니다. 동정호수가 하도 커가지고 거기 용궁이 있다고 이렇게 예전부터 이야기에 계속 전해지고 있거든요. 거기 동정호수의 동정군이라는 그 뭐 예 용궁에 사는 뭐죠? 용왕에 해당이 되겠어요. 이 사람, 이 용왕이 딸이 있어요. 이 딸을 이름이 뭐 다른 이름도 아니고 그냥 용녀입니다. 용녀. 예. 용녀인데 이거 결혼해가지고 신선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특히 이제 주인공이 바른 심성하고 의욕적인 행동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정기 소설을 쓴 대부분의 그 작가들이 어떤 그 사대부 계층 혹은 이제 사대부 계층 진입을 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이 사회 자체가 육아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자기의 어떤 페르소나, 예, 그렇게 말을 하죠. 퍼소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어쨌든 자기를 대변하는 어떤 인물이다 보니까 이, 이 이것들 이 사람들 전부 육아적인 어떤 전형적인 그 바른 인물로 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람하고 용료 사이의 사랑 또는 이제 요정이나 귀신과의 사랑 이런 걸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보면 임시전, 송각 그리고 이제 이장무전, 이용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위에 거는 요정과의 로맨스, 밑에 거는 귀신과의 로맨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사람이 귀신하고 사귀고 예, 그리고 요정하고 결혼하고 이런 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신분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정의소설을 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잘 안 풀렸을 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시간은 많지. 예.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잘 풀렸으면요. 정사를 돌보느라고 정신 없거든요. 근데 제대로 등용도 안 되고 등용이 되어봤자 하급 관리로 뭐 좀 예, 입에 풀칠이나 할 만하고 그거는 뭐 땡땡이 쳐도 뭐 아무도 말 안 하고 이런 직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불만이 많아요. 그죠? 예, 불만이 많아가지고 막 입이 막 튀어나오고 막 자기 불만을 도저히 예, 속으로는 잠재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봉건주의의 불합리한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자기 욕망을 소설 속에서나마 실현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량하고 바르고 용감하고 훌륭한 품성을 드러내는 데는 그 이유가 예, 이거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 때문입니다.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성은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이런 두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선비하고 기녀의 사랑을 다룬 이 기생이잖아요. 그죠? 이런 작품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 귀신하고 요정하고 용녀 이 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왜 갑자기 또 귀신은 귀신인데 왜 갑자기 또 사람은 또 여염집 처자나 어떤 사대부집 여자가 아니고 또 기생이 또 나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것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자주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 봉건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녀의 연애가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죠. 예, 당연히 그것 때문에 자유로운 연애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단 한 계층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기녀 계급이죠. 기생들이죠.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 로맨스가 많았고 따라서 이제 이 사람들도 이 기녀와의 사랑을 그렸으면 이것은 정말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있음직한 이야기를 그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곽소옥전이나 이화전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이 뭐 주인공 그리고 장생 주인공 이 사람들이 기생인 곽소 이화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는데 차이점이 이제 곽소옥전은 비극적인 어떤 결말을 예, 맞이하게 됩니다. 예, 서로 이제 막
예, 따로 따로 결혼했는데 곽수옥은 기다리다가 원한이 차가지고 귀신이 되어서 이 사람 죽이러 가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히 비극이죠. 그야말로 전설의 고향 그런 내용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 탕현조의 자차기 명나라 때 그 유명한 희곡 작가 탕현조는 이 지금 보면은 전기 소설에서 많이 소재를 따옵니다. 자차기도 있고요.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예.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곽소옥전을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행간, 백행간 누구입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백거희의 동생입니다. 이화전을 썼는데 여기 보면 이 이화전 진짜 유명해요. 저도 이제 뒤에 나온 eng행전하고 이화전은 같이 이제 비교해서 한번 공부도 해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장생이 둘이 이제 같이 잘 지냈거든요, 처음에. 돈이 있을 때는요. 재산이 거덜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생들은 대부분 매니저에 해당하는 양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어머니 매니저들은 관리를 하죠. 예. 장생 쫓아냅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화는 착한 사람이라 가지고 어머니 몰래 이제 장생하고 장생을 도와주고 장생은 이제 이화의 도움으로 과거 급제에 성공하고 둘이 이제 행복하게 결혼하는 이건 해피엔딩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원나라 때 곡광지 명나라 때 수익이한테 영향을 주는데요. 예, 어쨌든 요런 이야기가 있었다. 요 정도도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여러분 문제의 eng행전 원진이 썼습니다. 예. 이거 보면요. 이 전기소설 중에서 제일 연애소설로 유명한 겁니다. 내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장생이 여러분 이 생자는 무엇인가 하면 이게 성이고요. 이 생자는 학생의 의미입니다. 학생. 그러니까 장씨성을 가진 아직 과거에 완전히 합격을 하지 않은 인물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예, 뭐 계속 이생, 장생 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 이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장생이 과거를 보러 가다가요 절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절에 이제 놀러 온 그 뭐지 이제 병의 휴양차 온 사람입니다. 약간 귀족 계급이에요. 그 앵앵을 만나는데 이 서로 이제 좋아하게 돼가지고 장례를 약속하지만 장생이 과거를 보러 간 사이에 서로 이제 다른 사람 만나서 서로 잘 따로따로 잘 결혼해서 살게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싱겁습니다. 예, 그쵸? 후대 작품은 이걸 바꿉니다. 결말을. 장애 요소가 생기고 그 요소를 극복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국은 결혼하게 되는 내용. 예를 들어 이제 금나라 때 제공조 서상기 그리고 원나라 때 이 서상기. 이 서상기 하면은 진짜 중국 문학의 정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말이 바뀌었다. 결말이 이렇게 바뀐 건 여러분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 드라마가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중간에 무슨 이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이로 가서 이제 위기 상황이 나왔는데 결말이 따로따로 결혼해서 잘 살면 이게 시청률 히트 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요새 생각하면 시청률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결말을 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게 이제 서상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 소설 중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연애 소설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의협하고 역사 그리고 풍자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